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울산에 내려와서 위젤라 TV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가 공간으로 브런치 작가님 양윤미 작가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윤미 작가라고 하고요. 작년에 그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올해는 이제 지난달 말에 네. 아니다 4월 말에 그 첫 시집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울산 북구의 감성갱도 2020이라는 예술 창작소에서 활동 예술가로 계속 전시를 이어가고 있고요. 와. 그리고 브런치 작가입니다. 와, 하시는 활동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네요. 네. 아, 시집도 내셨구나. 네. 저는 아무 소식도 잘 모르고 그냥 저도요.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작가님 뵈서 지금 너무 반갑고 또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할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이제 일상학교라는 독서 모임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이제 20대 후반부터 거의 횟수로 따지면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책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20대 후반의 그 청년들이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각 분야별의 어려움과 그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상학교 독서 모임 담당 PD님께서 꾸준히 그 모임들을 이어왔고 네. 초창기에는 일상학교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좀 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학교라고 다시 개편을 했는데요. 네네. 그 모임에서 계속 책을 읽어온 시간이 조금 긴데 네. 읽으면서 또 이야기들만 나누고 끝내기보다는 이 좋은 책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글로 적고 리뷰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이제 글이 너무 좋은데 한번 기사로라도 발행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마이뉴스에 도전을 했죠.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다행히 제 리뷰 기사를 채택을 해주셨고 근데 채택을 꾸준히 해주시니까 약간의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으로 책 연재 기사를 좀 묶어서 발행을 해주셔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렇게 책 연재 기사가 발행이 됐고 우와, 네. 그래서 그 글들이 이제 꾸준히 쌓여가다 보니까 브런치라는 플랫폼의 작가 심사를 통과하고 싶어져서 그 기사들을 모아서 브런치 심사에 냈더니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대 후반 그 시기에 그 독서 모임에 들어가신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첫 발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당시에 모임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3명이었거든요. 네.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이제 PD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참여하던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아주 조촐한 모임이었는데 네. 한 1, 2년 지나니까 굉장히 수십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절반을 나누어서 또 네.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른 모임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다들 결혼을 하고 출산을 네. 하면서 이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여건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저도 한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한 몇 년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꾸준히 독서 모임 리더분께서는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 모임을 이어갈까 고민을 네. 하다가 오전에 이제 아이 엄마들을 모아서 또 엄마들의 독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정신을 좀 차렸더니 아이들이 3, 4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또 이제 오전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으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대인 관계 관련한 책들도 있었고 자기 개발서 그런 것도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상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누리 교수의 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책들도 읽었었고 인문학 관련 책들도 많이 읽었었고 선량한 차별주의자 뭐 이런 책도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알게 모르는 차별들을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고 얼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사고를 무언가 확장시키거나 전환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많은 책들을 함께 뭔가 사회적인 가치와 함께 읽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그러네요. 이렇게 평소라면 이렇게 손으로 딱 집어서 읽기 어려웠던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책들을 같이 읽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께서 헌법 네. 관련 교수님이셔가지고 이제 그 차별 관련된 어떤 법, 뭐 그리고 뭐라고 하지? 그 우리나라 헌법 조항 네. 이런 것도 같이 읽고 어떻게 나누고. 만나셨어요, 그분을? 그 어떻게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 매월 나오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동아리 활동 소식을 보면 울산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누구라고 이렇게 광고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볼까 하다가 용기 내어 연락했더니 안 그래도 참석 인원이 한 명밖에 없었던지라 PD님도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작게 시작하게 됐죠. 네. 니즈가 있으셨네. 그걸 보고 찾아가려고 하셨던 거 보면. 네네네. 어떤 동아리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그게 대학생 때 얘기신 거잖아요. 네, 대학생 때 이제 제가 있었던 동아리는 기독교 동아리였고요. 기독교 동아리여서 그런지 더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좀 더 가치로운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그런 열정만 가득한 행동 가지고는 사실 사회가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개혁되고 혁신되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마음만 앞서는. 그런 시기였는데 실제로 직장 속에서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구나. 그런 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저는 영어 강사로 꾸준히 일을 해왔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교육 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고 네. 또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문제를 풀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의 필요보다는 실제적인 점수, 도출되는 결과가 중요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마음과는 약간 상반되는 게 많이 느껴졌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지? 근데 나는 영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지? 너무 답답하고 그랬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수많은 영어 강사 중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 모임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쁘진 않구나.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제대로 되었구나. 그런 것들 좀 모임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내 삶 속에서의 부침, 이 괴리를 사실 그게 되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너의 생각에 가치 있어라고 해주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사람 진짜 소중한 분이네요. 그 독서 모임에. 진짜 너무 재밌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그 영어 강사 지원금으로 이제 매월 회사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돈을 주세요. 네. 그 돈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연필이나 볼펜이나 지우개나 이런 소모품을 쓰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는 살 게 없어서 매번 그 지원금을 돌려드렸거든요. 필요할 때만 사고. 네. 근데 다른 분들께서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그냥 다른 거 산 영수증 내고 돈 받아라. 그런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올곧게 사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저한테 있죠. 말씀하시지. 얼마든지 딴 걸 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너무 그런 거죠. 고지식하고 올곧고 이게 좀 불편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동료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러시겠다. 맞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안 그런 속에서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맞아요. 그냥 내가 참 이 사회에 제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것들, 그렇게 쌓였던 것들을 기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혹시 옆에서 뭔가 용기를 주신 분이 그분들이 계셨던 거. 펌프질하신 저 거예요. 일상학교 PD라는 PD님께서 계속 펌프질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는 글을 써야 한다. 뭐가 보였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PD라는 분이 교수님이셨군요. 네네네네 계속 보시면서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 가능성을. 그러신가 보다. 근데 저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도전해주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너무 멋진 분이다. 양윤님이 그 모임에서 글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될 때 많이 활동을 하셨었나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글쓰기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저한테 부여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글쓰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조금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좀 제가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모임 내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댓글로 간단하게 글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어요. 뭐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셨네요.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네. 글 쓰는 것도 좋아하셨던.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과거를 반추해 보면 네. 중학교 때는 정말 지금 시집을 냈지만 그때 시를 썼었어요. 와, 그러셨구나. 너무 좋아해서. 아, 그러시네요. 아, 그래서 문학 전공도 그래서 연결이 되셨던. 네, 영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영시 시간에 맨날 자고 있는데 저만 어떻게 저런 단어를 선택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저만 감동받고. 야, 그 단어 속에 있는 어떤 느낌까지 캐치를 하시는 그런 게 있었네요. 정말 탁월하다 이러면서 멋진 시인이야 막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난 해석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맞아요. 거 그죠? 그런 무슨 상징이나 어떤 비유 같은 거에서의 또 탁월함 같은 걸 딱 발견해내시는 눈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 어떤 고급스럽고 세련된 표현들에 되게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이 단어 내 거 하고 싶다. 막. 그런. 아니, 그럼 모태에 DNA에 글 써야 된다는 게 박혀 있으셨네. 어릴 때부터.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냥 계속 영어만 가르쳤으면 글을 쓸 생각도 못했겠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금 쉬다가 다시 그 일상 학교 거기로 복귀하셨다고 했는데 일은 그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일은 못하고 이제 아이 키우느라 못했었고 네. 그냥 간간히 과외 잠시 하거나 간간히 그냥 오전 강의 하나 하거나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나이가 더 들고 보니 확실히 이 일이 나와 맞지 않구나. 그걸 더욱더 깨닫게 됐죠. 사실 수익적인 면에서 보면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최고의 강사 자리 아닙니까, 영어? 네. 그렇지만 또 돈 한 푼 안 받지만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이다라는 김영하 작가의 말이 생각난다고 멋지시다고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라이브예요? 네. 라이브로
너무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분만 비번 드린 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신 않아서 와, 안심하고 하셔도 그렇구나. 되고요. 네. 전문 댓글 다시는 분들만 들어와 계시기 아.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안에서 또 힐링도 되고 뭔가 영감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든든하네요. 그러다 아까 잠깐 저희가 사전에 얘기하면서 네네네. 오마이뉴스 쪽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 오마이뉴스 쪽에 글을 기고하게 된 그 뭐라 그래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그냥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저는 그렇게 시민 기자가 위주로 돌아가는지는 몰랐어요. 그쵸. 저도 네. 몰랐어요. 저도 네, 네. 몰랐는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을 보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 그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마음으로 글을 보냈는데 편집부에서는 사실 제가 만든 글을 손대지는 않아요. 손은 대진 않지만 제목을 손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기사에 합당한 제목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은 제목은 사실 제 글의 어떤 핵심 중점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제목을 띄우지만 편집부에서는 기사로서의 어떤 더 많은 사람이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내용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제목을. 그래서 항상 제목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내면 제목이 항상 바뀌고 하나도 제목도 손대지 않았던 적은 그냥 한두 번 정도. 이 문학적인 감성과 이게 기사적으로 보는 그 뭔가 타이틀은 좀 달라야 되나 보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시민 기자 학교 같은 곳도 있는데 제가 네. 아직 거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 가면은 제목을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손을 내용에 안 댔다는 거는 글발이 그만큼, 되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손 댔다가는 우리가 더 이상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게요. 그럼 주로 시민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다가 또 책으로 기고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시민 기자 활동으로 계속 책 리뷰를 쓰고 그리고 일상 에세이는 브런치에 올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내 마음속 이야기도 브런치에 쓰고 사실은 지나간 시간들의 어떤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제가. 계속 과거에 쓰더라고요. 풀리지 않은 뭐가 있으셨구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 뭐 관계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 쓰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글썽하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치유가 글쓰기의 어떤 좋은 점이구나. 그때 깨달았는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회복이 확 일어날 때쯤 어떤 작가님이 제 글을 계속 읽어보시다가 작가님 시 쓰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시를 쓸 생각으로 브런치를 한 건 아니었는데 시를 쓰세요라고 해서 써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공개 안 하고 나한테만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공개하세요. 이래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그 시에서 그게 비엔나 커피라는 시였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쓴 시가. 그걸 보고 되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러면 내노라는 공모전 말고 조금 작은 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냈다가 이제 상을 조금 받게 되고 그리고 등단도 하게 되고 그래서 등단을 하고 나니까 책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등단한 어떤 문예지와 그 자기 작품과 내 작품이 실린 기사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내면 예술인 등록을 해줘요. 근데 등록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반년이나. 그래서 6개월 뒤에 제가 등록이 되고 나니까 신진예술인 지원금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책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원고를 이렇게 그동안 썼던 시 몇십 편을 모아서 대구의 새새벽 책방이라는 곳에 투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받아주셨고 그래서 책이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멋지다. 바쁘시겠다. 그리고 책 그렇게 나오고 나면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게 기획 출판이라기보다는 또 독립 출간이라서 독립 출간은 작가가 디자인부터 어떤 원고 이런 부분에 작가의 개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표지 디자인의 묘목의 크기라든지 숲과 하늘의 비율이라든지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벤치의 위치 뭐 뒷모습이어야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진짜 세세하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좀 탈진될 정도로 진짜 나의 어떤 작가관이 이 표지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 작가가는 그런 거죠. 하루하루라는 일상의 묘목을 이렇게 잘 키워가면 그 묘목이 내 인생의 숲을 이룬다. 그걸 표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나고 출간이 되고 나니까 약간의 넉다운? 그럼요. 약간 그런 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제가 그 북구 예술창작소 활동예술가로 선정이 되어서 오셔서 소개 전시회를 준비하셔야 한다. 이렇게 또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럼 전시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시회가 6월이에요.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월이었는데 출간을 하고 나서 출간과 관련해서 내 개인 전시회도 한번 열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그냥 공간 대관을 하나 해서 작게나마 시를 또 전시하고 그랬는데 너무 좀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작은 공간에 시가 이렇게 걸려 있고 문이 이렇게 탁 열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오가는 주민분들이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그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관람하시라고 이렇게 그 포스터도 제작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방명록에 소감들을 막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 방명록을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제 작품 중에 나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적은 거였거든요. 너희들도 내게 날아온 나비였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한 방명록을 적어주신 분이 저도 누군가에게는 한 마리의 나비였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와 이게 소통이구나. 이게 소통이구나. 그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전시를 할 때는 그 전시를 기획하고 어디에 무슨 작품을 걸고 그 작가님이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큐레이터님이 저에게 전시를 의뢰한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한 네네. 거기 때문에 소품 하나부터 이제 위치까지 제가. 와, 그럼 그 시를 쓰셔야 되는 것도 작가님이 쓰셨어요? 네네. 그 시들은 이번에 소개된 소개전에서는 제 시들이 올라갔지만 네. 그때는 디카시라고 사진과 글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글이 어우러진 어떤 액자 같은 느낌으로 제가 전시를 했어요. 그걸 디지털 프린트로 다 해서 액자에 거시는 아크릴 건가요? 액자로. 아크릴 액자로 제작을 다 했어요. 와, 그리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두 것 같아요. 작품을 사가셨어요. 우와, 너무 이야, 좋다고. 진짜 대단하시다 작가님.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되면 말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 역시 되게 작은 성취를 계속 근데 만들어주는 것 이런 같아요. 작가님이 그 전에는 그렇게 용기가 없고 무언가를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특성상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없는 그냥 커리큘럼에 짜여진 대로 가르쳐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그걸 뭐 또 새롭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그 지금의 약간 정말 창작 예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 있던 트라우마를 써내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자유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다 이제 공개도 되나요? 글에는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었는데, 네. 네.
또 얘기하려니 마음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아, 나를 키워준 내 부모에 대한 이야기. 아, 그런 것들. 그게 진짜 크죠. 그건 너무 오래 가고. 근데 그 글을 통해서 그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다니. 진짜 다행- 글을 쓰는데 네. 이게 약간 얼마 전에 그 네.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아. 혹시 아시는지 거기에 이병헌이 나와요. 이병헌도 엄마에게 정말 학대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엄마에게 정말 학대받고 자랐는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이제 제 안에도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너무 밉지만 사실은 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좀 더 좋은 어른일 수 없었느냐. 뭐 그런 거죠. 아, 당신은 왜 그러셨느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순 없으니. 맞아요. 그냥 좀 인정하고 툴툴 털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작가님을 작가님답게 만든 어쩌면 걸음이 됐네요. 잠깐만 저기 휴지 좀 갖다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슬픈 얘기할 줄은 몰랐네. 이 얘기가 찐이죠, 작가님. 그렇구나. 이게 찐이죠. 네, 그래서 진짜 자존감도 많이 낮았었는데 진짜 자존감의 회복이 많이 됐어요. 진짜 그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럼요. 그걸 깨달았어요. 글의 치유란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글을 쓰는 것은 일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글 쓰기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것이든 알고 있었던 것이든 알아차리고 맞아. 거기서 이제 긴장하지 않고 내가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